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본 강의 두 번째 문풀 1회차 시작하는 어정미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 비도 오는데 실강으로 나오셨어요. 자,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두 가지 유형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제 기본 강의 1을 온라인으로 천천히 수강하셨고 이제 드디어 실강으로 만나셨거나 아니면 뭐 타 학원, 타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답안 정말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서치를 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 모두 고민을 많이 하고 오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유튜브나 홍보나 이런 거 저 별로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저를 찾아오셨다라는 건 저의 그 답안 형식이 뭔가 맞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론에서 고득점 원하시거나 목적이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셨는데 자, 오늘 6번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그 주말 가서 조금 우왕좌왕하시죠?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마음이 이론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셨을 텐데 그 답안을 작성하는 툴을 좀 연습할 거고 이건요, 뭐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공식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윤곽은 잡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약간 스킬을 적용할 수는 있는데 우리 이론도 수험적인 약속은 있어요. 답안지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실무 풀 때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하라네 라고 조금 쫓아가시는 경향이 있죠. 실무는 그냥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시거든요. 이론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약속에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답안을 어떻게 쓰는가를 조금 고정값을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실력이 쌓이면 내가 거기서 이제 편주 조금 더 추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목표는 저희 오늘 이 책 받으셨죠? 예, 요거 작은 책인데요. 제가 기본 문제라고 해서 요거 밑에서 이따 3교시 할게요. 예, 기본 문제라고 해서 최소한의 문제, 아주 기본값 이것만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냐면 문제별로 암기하는 사람이 제일 비효율적이에요. 스터디 3기, 4기 나오면은 저한테 와요. 저는 그 문제와 답이 그 예시답안 형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사님 이거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별로 그렇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수험적으로 기본 개념 정도는 완벽하게 똑같이 적어야 되는 분량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책은 3교시 할 건데 이 책은 대부분 10점, 20점의 짧은 문제로 되어 있고 최소한 30점은 넘기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조금 추려봤고요. 또 하나는 작년 강의 혼자 들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던 분들 있죠? 작년에 우리 스터디 진행했을 때 연기와 일기 수준의 문제를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따로 복사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단과 오셨다라고 하면 작년에 어정미 평가서 문제는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가시고 오히려 제가 더 줄였죠. 예, 연기 일기를 더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나만의 답안 작성을 연습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만은 진짜 최소로 외워야 해. 기본 문제로 외우시고 전체 6회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론 거의 안 하시죠? 이제 밀렸죠? 밀렸을 거예요. 그러면 6회 동안 약간 압축적으로 완전 빡세게 6번 동안 좀 총론과 강론까지 힘들더라도 총론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예, 그거를 목표로 하시고 실강 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무 풀고 점심 먹고 정신 없잖아요. 이론은 아마 7시나 뭐 8시쯤 시작하실 거예요. 저녁. 그래서 자, 6번의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시고 개별적으로 6번 동안 이렇게 가는 건 어떨까요? 상담도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이제 인사드리면서 두 가지 목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오늘 문풀 원래 이렇게 와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3교시라고 해볼게요. 1교시는 여러분들이 60분 동안 50점을 풀 거고 예, 제출하고 2교시는 강평, 3교시는 우리 기본 문제집 같이 보면서 특별히 메모해야 될 것들 예, 이렇게 정리할 건데 오늘은 우리 처음 시간이자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 아 이거 목차 몇 개 쓸까요? 10점에는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아마 설명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디 가셔도. 왜냐하면 다 안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전체적인 수험적인 약속 하에 답안지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OT 때 여러분 이거 프린트 받으셨죠? 예, 예. PPT 자료 프린트 없어요? 이거 보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아마 뒤에 잠깐 한번 가보시겠어요? 있으면 저희 앞부분까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아, 네. 자료 있나 봐요. 예, 지금 자료 가지고 앉으시면 그때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소개를 할 때 맨날 막 뛰어넘어요. 이름 말했죠, 여러분? 네, 이름 말했어요. 하나 소개해야지라고 했던 게 저 물고기 옷이 맞아요. 예, 어정민이잖아요. 뒤로 계속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쭈삣쭈삣해. 혹시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정민 소개했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기본 강의 두 번째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드린 그 예시 답안 있죠? 여러분들은 6회 동안 어떻게든 이렇게 써내려고 쥐어짜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말에 거기 가셔서 주말 스터디 가셔서도 그 각각의 강사 스타일이 있는데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예, 공부 방법은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답안 작성하는 건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제 답안처럼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거 흐름 똑같이 재현하세요. 복붙하세요. 이 얘기를 좀 더 스무스하게 풀었어요. 예시 답안의 흐름을 기억해내시고요. 똑같이 재현하는 연습을 6번 동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어떻게 적는지 절대적인 공식은 없으나 추려본 결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기본 강의 첫 번째 OT 할 때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문제는 4개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문제 40, 30, 20,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가 15점으로 변환될 수도 있고 여기가 25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없었어요. 문제 2번이 뭐 35점도 있었어요. 근데 4, 3, 2, 1로 거의 이렇게 출제돼요. 그래서 4, 3, 2, 1에 따라서 우리는 100분에 100점. 이거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연습을 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 써놨잖아요. 우리 기본 OT 강의 1회 자료에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우리 1교시는 제가 긴장하는 거 아시죠?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저도 별로. 그래서 점수는, 나의 목표 점수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되, 이거 진짜 아니라는 거 말씀드려요. 이론은 최소한으로 해서 40만 찍고 나갈래. 정말, 리스크하죠. 그죠?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점수는 어떻게 가져갈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우리 첫 번째 문제 좀 빠르게 볼게요. 아마 제 강의 따라오신 분들은 두 번째 보시는 화면이실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은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최대는 40점 또는 30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자료 꼭 기억하고 자기화해서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 사례형은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우린 생각을 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왜 높은가 하면은 기본 개념을 알고 제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이 필요해요. 거기에 뭐죠? 지문이 너무 길어요.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4가지를 제가 정리해뒀지만 두 번째가 가장 별표입니다. 길어진 지문이 있어요. 수험생이 예측하거나 추론하거나 확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수험생이 예측, 추론하지 않는다. 그건 뭘로 이어지냐면 물어본 바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34회에 요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물어본 바 확장하지 않고 전제나 상상이나 하지 않는다. 덧붙여 확장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문 길죠, 쓸말 많죠, 논점 이탈하죠. 그러면 2, 3, 4 문제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는요, 뒤에도 계속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긴 지금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이따 뒤에 실제 시험지로 보면 엄청난 문장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난이도가 높고 이렇게 문제 1번이나 2번으로 오는 첫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요, 제일 무난한 게요, 2번 유형이에요. 그냥 단문으로 출제되는 거. 이렇게 뜨면 2년차 초생들이 땡큐죠. 아, 짧다. 잘 써보자. 그런데 얘도 좀 숨겨진 좀 페이크가 있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혹시 논점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논점까지 이런 문제에서 찾는 거는 진짜 고수일 수 있어요. 예. 2년 차에게는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례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낮아요. 근데 여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두 번째를 별표 치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책에서 나온 거다, 뻔하다, 복부 타면 승산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복부의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 잘 쓸 것 같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변별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당연하죠. 근데 좀 뭘로 우리는 솔직히 승부 보죠? 암기 어느 정도 됐는가로 쭉쭉쭉쭉 답안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암기가 얼마나 잘 됐는가를 너무 쉽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게 쉬워 보이지만 나는 잘 썼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다른 사람도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구체성, 정확성을 요구하는 이 문제가 단문형이에요. 단문형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의 개념, 최유효를 이렇게 분설해서 진짜 쉽게 잘라내던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1번과 2번. 근데 이제 다개념으로 큰 줄기를 묶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단문형의 1번으로 떴다. 2년차들 무조건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단문형이고 3, 4번은 실무와 약술형으로 한번 구별해 봤어요. 자, 실무는요. 제가 올해 34회를 출제 총평이랑 예시답안 올렸는데 쓰면서 느낀 게 이거 진짜 이론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그 튀는 그건 있어요. 뭐냐면 실무랑 같이 가겠다. 그래서 실무와 연계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올 34회 문제 2-2도 그랬고 33회 3번도 그랬고 그런 식으로 실무랑 같이 공부하는 유형으로 업계의 이슈나 또는 우리가 이론은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협회 측이나 아니면 대학 일선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여쪽 이거 뭐지? 정말 책 밖에서 나왔다. 이런 문제도 출제되는 게 20점 또는 10점이에요. 자, 마지막에 여기 예시도 보시면 여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론서로도 배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진짜 실질의 구조를 알아야 좀 잘 쓰는 경향이 있고 뭐가 논의 중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답안지 핀트가 똑같겠죠. 출제한 사람이랑. 그리고 이 보증금의 경우에도 업계에서 이거 보증금 운용 이율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일반적인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껄끄러웠겠죠. A, B, C 평가사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 고민을 이론에서 출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형의 경우에는 뭐 단순히 계산했던 그런 문제들이 서술로, 논술로 바뀌는 그런 경향도 있고 업계 고민들이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유형을 세 번째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술형인데요. 약술형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약수령의 경우는 이따 목차도 같이 짜 볼 건데 목차 구성 없이 정말 우당탕탕 쓰고 나오는 문제예요. 마지막 4번. 그런데 그 우당탕탕 하지만 꼭 반드시 잘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채점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 4번 약수령일지라도 수험생 너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썼어야지 라는 아쉬움이 묻어난 채점평이 있거든요. 10점이라 할지라도 당락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문제 4번이라는 거고요. 대부분이 최근 몇 년간은 그냥 단문형 개념이 나왔는데 맨 끝은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에 어쩌고 저쩌고, 즉 업계에서 막 논의 또는 이슈되는 것들이 마지막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34회도 그랬고요. 그래서 1, 2, 3, 4의 유형별로 그 번호까지 지정해서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큰 틀로는 4가지 배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우리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1번은 굉장히 잘 쓰고 4번 날렸어요. 이러면 저는 쉽게 괜찮아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제 훨씬 지나왔죠. 넘어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전 저 합격할 때는요, 많았어요. 1, 2번 썼는데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1에서 4번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우리 34회 기출이죠? 여러분 들어가셨거나 내년에는 닦아가지고 진짜 들어갈 분들 앉아 계실 텐데, 자, 문제 1번 볼게요. 수익환원법에는 직접과 DCF가 있다라고 하면서 단문형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뭐죠? 단일 개념으로 수익 방식에 있는 토픽들 뽑아온 거죠. 특히 직접 DCF 해서 비교하는 문제, 조금 더 나아가서 확률이라는 다른 개념까지 도입. 단문형. 쉽다라고 했지만 뒤에 보시죠. 문제 2번. 무슨 법규인 줄 알았죠, 여러분? 또는 실무 페이지인 줄 아셨을 거예요. 이런 게 사례형인데 굉장히 작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문제 유형 1번에서 제가 별표 친 거 있잖아요. 확장하지 말아라. 그죠? 묻는 거에 집중해라. 이 문제 안 읽어도요. 이 부분만 볼게요. 뭘 적으라는 부분만. 자, 급학교인 보정에 있어서 지역요인 비교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뭐예요? 지역요인 비교 내용의 적정성 15점. 그것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했던 실수가 사례 가지고 얘기하는 거. 사례가 잘못됐다. 그거는 한두 줄 처리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묻고 있어요? 이거 괜찮니? 이거 묻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는 정답만 말을 하면 여기 표준지와 사례와 각각 1대1로 했잖아요. 근데 지역이란 건 뭐예요? 지역 요인 비교는 우리 기본 강의 들으시면 전체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비교하면 그거 개별 요인 비교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쓰는 겁니다. 뭔가 많아 보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묻는 바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리고 3번과 4번으로 가면 실무 그리고 업계와 연계됐다는 걸 이제 1년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물음에 LH, 전세, 담보대출, 사기 이런 말은 절대 없죠. 근데 3번과 4번은 1년에 우리 이슈가 됐던 우리 평가액이 문제됐던 업계 이슈와 연결되어 나왔어요. 그중에 우리 다세대 주택 감정평가 해줬죠, 우리가.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의 맹점이 뭐예요?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그 가액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사들이 사례를 골라왔죠? 가장 높은 고가의 단 한 건의 거래 가지고 다세대 주택에 감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적정한가? 그게 문제가 터진 거고 3번 역시 그 기능이에요. 너네 담보평가 이렇게 할 거야? 그쵸? 공격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 기능이랑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이론적인 논점을 추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뭔가 단문형으로 뭔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1년간 스터디를 또는 혼자 이제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이 숨겨진 논점이 최근 업계 이슈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출제됐구나. 3, 4번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 2번 심사 역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 문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약술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 답안지 한번 보시면 어떻게 써놨냐면 물어본 바 다 쓰고요. 3번쯤에 관련 문제라고 해서 우리 업계 이슈였던 거 아주 살짝 건드려줘요. 우리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윤리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답안 쓰는 거 뒤에서 볼게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보신 거고 33회 보세요. 여기는 더 깔끔하죠. 정말 고맙죠. 근데 다들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소득 적극 수익 방식은 여러분이 조금 회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30의 단문형으로 뜬다는 건 수험생들이 예측을 많이 안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감정평가 실무상 지식재산권인데요. 자, 뒤에서 말하겠지만 더 이상 실무 기준을 공부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고민거리가 아니다. 실무 기준은 반드시 보시고 뭐예요? 해설서 역시 공부 수험의 내용이다를 33회, 32회 계속 누적적으로 보여줍니다. 단문형, 문제 3번, 사례형 20점. 그 사례형이 굉장히 길었고 마지막 문제 4번은 업계 이슈 없이 간단히 단문형으로 출제 끝.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33, 34보다 난이도가 제일 그래도 쉬웠다라고 했던 게 32회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사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업계 이슈, 심사와 평가, 심사에 신설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는요, 실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정말 저쪽 필드의 얘기고, 검토는 우리 이론의, 수험 이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뭔가 유사해요. 계속 이론 영역에서 고민했거든요. 출제. 이런 식으로 업계에서 고민했던 거. 광평수라는 이론에 숨어져 있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실무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광평수 토지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슈됐기 때문에 뭐 나오는 등 우리가 그 4가지 문제 유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아까 봤던 1번에 이렇게 큰 문제로 사례가 뜬다면 어떡하지? 예. 그 다양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쭉 넘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35회는 어떨까 고민을 하잖아요. 준비를 잘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패턴 안에서 어떻게든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채점평을 기준으로 3가지를 뽑아왔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1번 보시죠. 기본, 의, 목차, 암기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정말로 1단계 그냥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3기, 4기 돼서 어떤 책 들고 와서 평가사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다 외워야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속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안 됩니다. 이거 1기 때, 0기 때 하셨어야 돼요. 저희 기본 강의 1대 그 의노트 500 1회독 했어요. 그것처럼 암기 계속 하셔야 돼요. 여기 상식적인 수준에서 개념 설명이 많았다고 하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문제를 계속 내보잖아요. 우리는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하고 들어가는데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지역 분석이란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뜻풀이 있죠. 낱말 배열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 따려면 2가지 실천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기 내용적인 면에서 논점 찾는 게 2번이에요. 뭔가 복붙을 하더라도 똑같은 복붙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묻는 방향성이랑 같이 가야 돼요. 그 논점을 찾았다, 논점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를 정말 이해하고 쓰는 거 제일 어렵죠. 이거 해결하면 고득점이에요. 이것까지 맞췄다. 기본, 의, 암기, 목차 다 세웠고 잘 썼고 이 논리까지 내가 했다라고 하면 진짜 잘 쓰신 거예요. 2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까 사례형처럼 뭔가 길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뭔가 여러분이 자꾸 소목차하면서 뭔가 쪼개요. 묻지도 않은 걸로. 논점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형식적인 면에서요.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33회까지는 여기까지 말했고요. 정말 중요한 게 실무도 같이 계속 고민해 보자. 저도 문제를 조금 입체적으로 내볼게요. 종합 문제 풀이에서는 저 뒤에 문풀에서는 뭔가 입체적이고 다각적이고 이런 개념, 이런 요소들을 좀 더 추가해 볼게요.
34회까지 오니 이 생각이 좀 더 듭니다. 그래서 1번은 정말 그냥 기본이니까 잘 따라 주시고,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논술시험 하는데 여러분들 깊게 대학이나 뭐 사회에서 이런 논술이나 이런 거에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올 거예요. 이게 뭐지? 논술도 아닌 것이. 근데 또 논술의 영역과도 유사하고, 우리 시험이 그래요. 좀 특수해요. 수험의 100점에 100분. 요 수험적인 특성이 너무 강해서 완벽하게 논술형이다. 즉 밖에 사교육받는 논술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랑 유사하게 이런 요소들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뭔가 있어야 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배경 지식, 그리고 지식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서 갖고 올 수도 없어요. 기본서에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여러분 실무 법규는 아예 손도 못 대잖아요. 근데 이론은 뭔가 쓰잖아요. 그래서 썼는데 또 운이 좋게 점수 나오면 또 옆에 팀원들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점수 나왔다 이렇게. 근데 그건 무의미합니다. 기본서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어떤 거라고 할까요? 기본서 이외의 것들 있죠. 그냥 내가 들었거나 그냥 기사로 봤거나 유튜버가 얘기했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점수로 안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기본서다. 밖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서가 쌓이면 내가 문장 구성할 건데, 이 문장 구성은 나의 생각이 들어가긴 해요, 견해. 근데 이게 완벽한 저쪽 사교육의 논술이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많이 드러나는데, 나의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견해를 저장한 문장들과 결합한다. 이거는요, 네, 이거는 강사 답안 1학년 최고 답안 이런 거 보시면서 문장 구성을 깔끔하게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답변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수험적으로 나의 견해, 강사의 견해, 기본서의 견해는 수요 공급에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일정한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바탕으로 나의 견해 조금, 그 다음 강사의 예시 답안으로 그 문장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고, 마지막 3번과 4번은 우리 시험이라는 거, 그 논술이랑 좀 다릅니다. 약간의 반복적인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 우리 이론 과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단계, 2단계 다 되면은 계속 기계적으로 쓰잖아요. 내용은 다 당연히 맞추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쓰고 논점을 좀 맞춰볼까,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4번 논술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 어려워서 한두 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쓰세요라는 건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요인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의정의부터 하잖아요. 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1단계 분들은 한 두 번째 줄에서 끝나요. 일반 요인이란 대상 부분에 속한 일반적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합격선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초고득점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죠.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죠? 일반 요인, 그 다음에 자사 경행으로 나눴을 때 이 요인들, 건축 양식, 구성원, 이거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인구의 변동은 사회적 요인으로 부동산의 수요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여기서는 다 뿌려주는 거예요. 자사, 경행 이런 게 있다. 이게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는 거고요. 여기 최유효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리적, 법적.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쓰시면 이제 공부 시작했던 분들이에요. 토양의 하중이나 지지력, 지형, 지세 등에 적합한 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처럼 단문으로 땡큐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쓰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쟁자들은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구체적이고 정확한 암기는 이 정도까지 가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요, 묻는 바에 대한 목차인데요. 우리 뒤에 목차 배울 거긴 한데, 저를 선택해서 오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목차가 흘러갈 거예요. 즉 반복을 원하는 건 아니고
논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물음과 물음 사이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검토 또는 맺은 말은 맨 뒤에고 검토라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뭘 노린다? 추가 득점을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음과 물음 사이의 연결성도 높아져요. 그래서 제 답안은 항상 이런 식으로 물음과 물음 사이에 연결 고리를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묻는 바만 맞추시고요. 3기, 4기 가선 나도 이렇게 확정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라고 했고 네. 소결, 검토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조금 더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써보죠. 저희요 서랑 결에 대한 얘기인데 뒤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서결 쓰실 거예요. 서결, 서랑 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 유형은 뭐 Q1 하고 물음바에 바로 들어가는 유형. 두 번째는 서 쭉쭉쭉쭉쭉 하고 결 해서 써주신 유형이 있어요. 저를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일단 연습은 해봅니다. 서와 결을 구성하는 거 문제 1번과 2번 연습은 해보시고 3기, 4기 가서도 저는 필력이 너무 안 나오고 암기도 지금 안 됐습니다. 그럼 이거 다 날리세요. 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준비는 처음부터 다 뺄 수는 없고요. 준비는 해봅니다. 서와 결. 저는 무조건 가점 있다고 봐요. 예, 수험생이 쓴 그 물음에 대해서 충분히 점수 줄 만한 부분이 있으면 줍니다. 그래서 서결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문제이긴 한데 일단 오셨다라고 하면 연습은 해보자고요. 그러다가 3기, 4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면 1번만이라도 이렇게 저도 양보를 하거든요. 일단 서결은 고민해 두세요. 이따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갖가지 소스가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답안을 채점하려고 딱 열었잖아요. 그러면 잘 쓴 사람, 못 쓴 사람이 나뉘는 게 뭐냐면 못 쓴 경우는 너무 많죠. 인류형 16페이지에 뭐 10페이지밖에 못 채웠다. 그러면 옆으로 빼요. 그건 아예 그냥 볼 그게 없잖아요. 두 번째, 채우긴 채웠는데 아까 말했죠. 짧은 문장들만 가득하다. 즉 여기들이 막 벙벙 떠 있어요. 그럼 걔도 그 답안도 답을 점수 줄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열었을 때 문장력이 딱 갖춰지죠. 분량도 갖춰졌죠. 그리고 이렇게 한 줄에 세네 줄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즉 아까 내용적인 면도 이제 읽어봐야겠지만 형식적인 면도 보니까 괜찮은데? 라고 하는 답안이 호감이 가게 되고 읽어보면 그 호감은 거의 점수로 이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폈을 때 다른 사람의 그 답안을 보시면 이걸 말했나 보다가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 쓰시다 보면 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는 이제 저랑 공부하시면 이렇게 매 회차 똑같이 답을 적는 걸 해볼 거예요. 여러분 실무 우리 사시지개만 할 때 숫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쓰시잖아요. 이론도 오픈마인드로 이렇게 해봐야지 똑같이 좀 써보자 라고 계획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저랑 같이 가면서 이렇게 써보는 거 아까 막 예쁜 말로 했죠. 재현해 보는 거. 복붙을 제 답안 기준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 6번만은요. 뭐 스터디 가서 자기 스타일로 고쳐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은 해보세요. 6번 동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시 답안의 그런 흐름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전략이에요. 이제 기본적인 작성 원칙인데 요거 별건 아니지만 지금 기본 강의 아니면 어떤 강사든 붙들고 가서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이걸 자기화해서 정리를 해두세요. 일단 문제 1번과 2번은 배점이 크다라고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실 텐데 무조건 1, 2, 3, 4로 가세요. 1, 2, 3, 4. 4번을 아주 잘 썼다 하더라도 1번에서 날리고 나면요 점수를 얻을 데가 없어요. 우리 채점은요 명확하게 채점표가 공개되지 않아서 아쉽긴 한데 대부분 그 배점의 60%를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점의 문제는 4, 6, 30 제가 지금 우리 주말 스터디
주말 스터디 그리고 강사님들 많잖아요. 그게 다 달라요. 예,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고 배점을 40점이 출제됐다라고 하면 40점을 만점 기준으로는 주진 않아요. 그래서 막 10점이면 60%면 10점 배점으로 출제됐다면 6점을 최대 점수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기준점을 만들고 만약에 친구들이 너무 잘 썼다라고 하면 가점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너무 쉬웠나? 이걸 좀 조정할까? 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 뭐 5.5 이런 식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해요. 그래서 강사마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이건 다를 수 있지만 큰 배점이 다른 건 40, 30, 20 그건 절대적인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로 무조건 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답안 작성까지 최대 몇 분을 목표로 시간을 배분하셔야 돼요. 답안지 받잖아요. 그러면 제 기준에는 문제 1, 2, 3, 4가 있으면 1번과 2번 있잖아요. 1번 40과 30 문제는 로마자 1 반가로 1 여기까지 하고 저는 출발했어요. 문제 1번과 2번. 3번과 4번은 보셨잖아요. 20점, 10점은 쓰면서 곁눈질로 이거 써야지 가능하도록 연습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3, 4번에서 여기 로마자 1, 2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요. 키워드만 적어 놓으세요. 이거 논점 이거네. 이거 꼭 써야지. 그렇게만 하고 지금 연습 1번과 2번은 디테일한 목차까지. 그래서 이 목차가 중요한 이유가요. 여기 보시면 배점이 클 때요. 클 때 이 목차만으로도 조금 수험생이 뭘 말하려는지 유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게 배점 1번과 2번인 거예요. 잘 짜야 돼요. 잘 짜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최대 사람마다 다른데요. 진짜 다릅니다. 저는 60 속도수도 엄청 빨랐고 그래서 한 70분 이 정도의 나머지 30분에 40점을 해결해야 돼요. 30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사람마다 달라서 요것도 연습해 보고 자기화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점을 자기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까지는 무조건 문제 이까지 무조건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 분을 나타내 주시고 여기는 아까 봤던 서와 결에 대한 고민 있죠. 지금 배점 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점 전략이 이사 여러분들의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이 서와 결이에요.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묻는 바에 대답뿐만 아니라 검토와 소결로 배점이 큰 애들은 계속 연결할 거예요. 물은 간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너무 기본이다라고 보실 텐데요. 지문 길어지면 제가 논점 이탈한다고 했죠. 그때 물은 부분에만 집중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8번 보시면 이런 거 정말 소소하죠. 문장에서요, 문단이라고 해볼게요. 문단은요, 최소 여기 안 써져 있구나. 5줄에서 7줄을 넘지 않는다. 5줄, 7줄. 그래서 제 것도 보면요, 조금, 눈에 거슬려라고 제 답안임에도 불구하고 거슬려 하는 애들은 좀 늘어져요. 7, 8줄 막 이래요. 그럴 때는 가독성 위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그냥 문단 목차 없어도요 줄 띄우기 가능해요. 여러분 줄 띄워도 돼요. 줄 띄우시고요. 줄 띄워도 되고 아니면 여기 꺽쇠 표시 있죠? 꺽쇠 표시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 8줄 10줄 안에서 동그라미 1, 2로 조금 구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도입에 이거 뭡니까? 공식 없어요 라고 했던 게 이런 큰 틀에서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줄 띄워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단들이 이어질 때 아까 균형감 보셨죠? 내가 최소한 이렇게 맞춰야지 라고 하면 전체 딱 열었을 때 리듬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막 15줄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여기서 가능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볼게요. 가보면 여기 3번과 4번이에요. 아까 보시면 1번과 2번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뒤에 써드렸는데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첫 페이지의 첫 줄. 그래서 저는 수험생 때 첫 줄 있죠.
문제 1번의 첫 줄은 쓰고 들어갔어요. 어디다? 우리 연습장에다가 문장을 러프하게라도 썼어요. 내가 이거 틀리지 않고 쓰리라. 그래서 1번과 2번이 그런 디테일을 요한다라고 하면 여기 목차 구성하지 않습니다. 문제 3번과 4번은 스피디하게 빨리 처리하고 가야 되는 거라서 키워드만 메모하시고 가고요. 그리고 문제 3번은요. 그냥 목차가 있어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게 목차가 있기 때문에 유형 1과 2로 결정하셔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4번 시사형은 모르는 것 이외에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최대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관련 문제 등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과도한 분량 구성 안 된다라고 하는 게 1번. 지금 10점 목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20점 목차를요 제가 써드릴게요. 유형 1과 2를요 여러분들 골라서 써보세요. 20점입니다. 20점일 때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전략을 짜셔야 되니까 1유형이라고 해볼게요. 1유형은요 내가 시간이 있어. 개설 쓰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2번이 아마 물어본 바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실 거예요. 설명. 3번도 물어본 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20점의 분량이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4에서 관련 문제나 검토나 맺은말이나 개설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문을 닫아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목차를 써줘요. 그러니까 20점의 문제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내가 고를 수 있는 1유형은 이렇게 목차가 크게 4개 나오는 거 첫 번째. 그런데 내가 시간이 정말 없다. 이건 정말 시간에 쫓기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개념으로 설명했던 걸 바로 빼요. 개념 설명하시고 두 번째가 본 질문 들어갈 거고 어느 때는 문도 못 닫아요. 3번. 3번은 검토 정도. 또 뭐 관련 문제 해도 좋죠. 이런 식으로 문제 그 20점짜리는 최대가요. 4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못 지키면 그냥 난 시간이 없는 거고 이걸로 넘어와서 그냥 물어본 바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물어본 바만. 그래서 제 답안도 어떤 거 보시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개설 다 날리고 문제 1 쭉 쓰고 2 문제 2 쭉 쓰고 마지막 검토 이런 식으로. 이 문제 왜 냈습니다. 최대한 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도한 분량은 3번과 4번은 아예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점, 10점. 10점은 뭐 다 더 줄겠죠. 10점은 최대가 하나, 둘, 셋이에요. 10점은. 그래서 지금 짧은 문제들은 이렇게 목차를 좀 축소해서 잡지 않고 키워드로 내가 접근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밖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16페이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문만 있는 두 부를 쓰기보다는요. 알차게 적는 한 부가 나아요.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은 물론 좋죠. 칭찬하고 밀고 가라고 해요. 두 부 써라.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16페이지 채우기 어려워 하시거든요. 질을 높이자. 한 부 쓰면서 질을 높이자. 그리고 펜은요. 굵은 만년필이 좋아요. 그 훨씬 손이 덜 아프고 그 답안이 좀 꽉 차 있는 느낌이 드는 게 만년필이라 추천.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요. 40점, 30점, 20점, 10점은 이런 식으로 분량이 구성돼요, 여러분. 40점은 한 장에요. 우리가 1P가 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0점 출제는 7쪽으로 쓰시고 즉 35점 분량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건데 이것도 좀 달라요. 문제가 너무 쉬워. 문제 1번은 누구도 다 잘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 좀 힘을 올리겠죠. 그러면 얘도 8페이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16페이지로 끊으려면 이렇게 이론은 가셔야 16페이지에 딱 끊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리고 첫 줄은 무조건 신중 아까 얘기한 거 문장까지 한번 쭉 써본 다음에 답안지 옮기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줄치기 가능하잖아요. X치기 가능하잖아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런 거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고 이게 자꾸 습관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지 않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아까 추가로 되겠네요. 가장 기본값이죠. 10점 분량은요, 여러분, 목차가 3개 정도 출연한다고 보시면 돼요. 3개. 근데 이거는 최소. 그래서 만약에 10점짜리 문제를 줬는데 2개에서 끝낸다라고 하면 채점하는 분은 더 이상 배점 줄 게 없네? 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라고 생각하시고, 문제가 만약에 길어졌다라고 하면 반가로 1까지는 또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1 해놓고 1, 2 이런 식으로, 아니다. 여기 보면 10점이다 라고 했을 때 최소는요, 최소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 3. 근데 뭔가 더 할 게 있다라고 하면 1 해놓고 뭐 개설 1, 2 이것까지 가능하고 반가로 1, 반가로 2도 가능한데 요거는 조금 여기 반가로는 이렇게 세모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데 최소값을 기억하시고 그 이상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여기 5, 7줄 여기 있고 이거 글자도요. 그 글자를 옛날에 제 글씨 보면 컴퓨터였어요. 컴퓨터. 예, 다들 인간이 썼는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촘촘하게 썼을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털털 털리는 그 답안지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뭐가 영향을 크게 주냐면 그 글자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앞에로 가서 기본 의 다 외우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논점 맞추시잖아요. 그럼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다듬는 거예요. 단락도 맞추고 줄도 맞추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해 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기 한 텀 비워놨는데 질문할 거나 나만의 답안 전략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볼게요. 40점과 30점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서와 결을 이렇게 쓰실 거고, 채점하실 때 주말 스터디 가잖아요. 그러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기준에는 정말 비문이 아니고 정말 다른 소리 아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점수 부여되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 꼭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아까 했던 거 반복입니다.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이 저랑 계속 공부하게 되면요, 논점과 연결 고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연습하실 거예요. 그런 연습은 제 답안지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와 문제 간의 검토로 들어갈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이렇게 큰 윤곽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뒤에가 이제 진짜거든요, 여러분. 뒤에 가보면 여기,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쉬었다 하고, 아까 그 목차 구성 없이 묻는 바에 대한 관련 그 대답들 있죠. 여기 한 번 더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것들. 그래서 여기는 아까 했던 거로 대체할게요. 네. 개설 2번과 3번이 본물음, 4번이 관련 문제.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1번 개념, 2번 본물음 1, 3번 이거 본물음이라고 보시죠. 네, 본물음 1, 본물음 2.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로마자가 2개밖에 안 나올 것이다. 10점. 물음 1, 물음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1번과 4번은 짜드릴 수가 없어요. 문제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 3번과 4번은 이렇게 정해준 규칙, 약속이다 생각하시고 이 안에 틀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5분, 10분 쉬었다가요. 저희 이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10분만 잠깐 쉬겠습니다.